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기자가 만난 사람들 김동훈입니다. 이 중랑구 제조업 가운데 70%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봉제 산업이 중랑구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봉제 공장이 밀집돼 있는 정도입니다. 이 과거 호황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산업화 등에 밀려나면서 그 설 자리를 점차 잃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. 중랑구의 봉제 산업 살릴 길은 과연 무엇인지 중랑 패션 봉제 협동조합 노호석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사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이 현재 중랑구 봉제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? 한 4,500여 개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. 4,500여 개로 대충 건 확실할 겁니다. 그게. 이 중랑구 봉제 산업 과거엔 또 상당히 호황이라고 들었는데요. 그 어느 정도였습니까? 분위기나? 그렇죠. 암만 해도 이제 수입도 좋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다들 그 하청하던 사람들이 내 집 사고 차라도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랬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황이었죠. 그때 당시는 봉제가 상당히 그 호황 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. 예, 이런 호황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중랑구 봉제 산업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비교하는 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한 10여 년, 20여 년 전에 티 한 장에 보통 한 장 그 생산 그 봉제 가격이 인가공 가격이 1,000원, 1,200원 했던 게 지금도 그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죠. 근데 그 반면에 인건비는 건 몇백 프로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 다 공인 아닙니까? 공인. 수십 년, 쉽게 저 같은 경우도 43년째지만 다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들이 또 부부간에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놓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. 우리가 노가다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일을 하게 되고 또 종업원을 한두 명, 두세 명 쓰게 되면은 두 부부가 열심히 시간 내에 일을 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채워줘야 돼, 지금은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부부가 벌어서 우리 주머니에 넣고 애들 가르치는 데만 쓴다면 우리는 빌딩을 몇 개를 샀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혼자 둘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고 또 애주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벌어서 보태줘야 된다. 지금 현 실정이 이래요. 근데 이걸 정부나 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, 이게. 중랑구 봉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뭉쳤습니다. 바로 조합을 설립했는데요. 이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? 이제 중랑에서 지금 한 23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했고 또 지인들이나 옆에 후배들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겠다. 또 그 방법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뭉치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 협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그 집합지역을 만들어지면은 환경 개선도 될 것이고 또 그만큼 깨끗해지게 되면은 젊은 인력들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 아주 지하에 열악하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먼지구덩이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안 하죠.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그런 게 나아진다면은 그래도 배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의류가 전혀 우리가 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이게 전혀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활성화가 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조합에서 또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?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는 국방부 조달청이나 국방부에서 그 연간하는 의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약 한 6천억이라든가 하여튼 꽤 큰 금액이에요. 너무 큰 금액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사할 건 없지만 들여다보고 또 연구해보고 찾아다녀서 물어보고 했더니 그거를 아주 서류를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다 해먹었다. 네. 쉽게 해서 오다를 따다가 해외 생산도 하고 자기네들 일금
띄어먹고 몇 달이 거쳐서 또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해봤고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직접 참여를 해보자 해서 작년서부터 그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한 몇 개 공장이 지금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달청하고 국방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봉제 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? 봉제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는 그때는 60년대 후반 이때는 봉제 기술이 굉장한 고급 기술이었습니다. 네. 고급 기술. 저희가 이제 맞춤 양복 양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자들이 양복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하루에 한 1,800원 정도를 벌었을 때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벌을 정도로. 네.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느 정도로 봅니까?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쌀 한 가마니까 뭐 한 지금은 이제 쌀값이 낮아서 그렇지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4~50만 원 벌이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때 당시 기술자들이 굉장한 그 고수익을 올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양복 기술이 상당한 그 고급 기술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는.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또 뭐 밥 세 끼만 먹여준다면 했죠. 근데 그런 자리도 없었어요. 진짜 뭐 친척, 인척 다 동원해서 겨우 한 자리 얻어서 이제 기술을 배웠죠. 인기도 많았었네요, 그 정도로. 그렇죠. 인기가 많았죠. 아주 뭐 고급 기술. 지금 뭐 이북이나 이런 후진국에서는 봉제 기술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때 당시 우리도 그랬습니다. 그럼 이제 중랑구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중랑에 지금 봉제가 살려면은요. 지금 제일 큰 산업 그 봉제 사업이 지금 중랑에는 제일 크게 지금 추구되고 있고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게 봉제 산업이기 때문에 집합 그러니까 뭐 도시형 공장을 신속하게 뭐 꼭 아파트형 대형 이런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뭐 20여 개가 됐든 30여 개가 됐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.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재래시장도 살고 모든 이쪽 중랑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중랑구 봉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한 만큼 앞으로 이 중랑구 봉제 산업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 부활의 날갯짓에 더 큰 희망찬 미래가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순서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